이 물병자리들이 하는 역할들이 언제나 새로운 트렌드를 조성하고 뭔가 새로운 어떤 씬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거거든요. 반대편 별자리인 리오, 사자자리들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대중적인 씬을 부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 어퀘리어스들은 항상 남들이 다 안 했던 거, 이랬던 것들을 새롭게 개척하는 그런 에너지들을 사실 물병자리들이, 어퀘리어스들이 가지고 있어요. 국내 최초 별자리 예보 방송 듣다보면 묘하게 들어맞는 방송 비가든 살든 구독 다시 별자리 방송. 참부TV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오늘의 컨텐츠는 물병자리와 연애하기. 요거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물병자리와 연애하기에 대해서 한번 토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병자리의 그 이제 외모, 물병자리들의 외모는 그냥 속된 표현으로 굉장히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유니크한 거 실제로 있거든요. 별자리의 차트에서 봤을 때는 뭐 비너스나 마스가 물병자리라든지 아니면 태양 별자리 혹은 달 별자리가 유레너스, 천왕성하고 이렇게 컨정션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은 라이징 어센던트에 유레너스가 껴 있다던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물병자리의 에너지를 광범위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물병자리의 에너지 자체가 이 FM하고는 살짝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아주 개성 넘치고 특이한 스타일인 거죠. 자기만의 어떤 정체성, 개성이 매우 뚜렷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요게 너무 과하면은 이제 괴짜처럼 되는 거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확고하게 있는데 거기에 이 언행 이런 것까지 잘 맞는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거는 아주 잊을 수 없는 특출난 매력이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러한 스타일에 매료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뭐 현실적으로 보면은 너무 잘생기고 스펙도 좋고 뭐 배경도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매력을 아예 못 느끼시는 그런 분들한테 사실은 이제 물병자리 분들과의 연애를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죠. 진짜 물병자리들은 특이하고 묘하게 생겼어요. 제 생각에는 요새 이제 굉장히 핫한 라이징 스타 손석구님 요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이 물병자리 스타일이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보거나 뒤집어서 보거나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물병자리 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게 되면은 이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꾸 생각나게 돼 있거든요. 왜냐? 특이하니까. 심지어 그들만의 언어, 그들만의 액션, 그들만의 어떤 패션, 그들만의 외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또 이런 것들이 소유욕이 있는 분들은 그 물병자리한테 당연히 정신을 빼앗길 수밖에 없거든요. 만나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굉장히 신기하고 그 사람한테 빠져들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마인드나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싹 매료가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물병자리들 자체가 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퍼뜨리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지구게임에 온 별자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전해주는 것을 실제로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이 약간만 마음을 오픈하고 이렇게 들으면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고 흥미로운 미션이고 흥미로운 아이덴티티가 되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지금 시대는 컨텐츠 시대인데 물병자리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귀를 쫑긋 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에너지들이 있으니까 정보, 소통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 천칭자리나 쌍둥이자리, 이 공기 별자리들은 또 이제 물병자리하고 이렇게 합이 굉장히 좋다. 서로 이렇게 수다 떨고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거에 이제 아주 큰 호감을 느낄 수도 있죠. 요 별자리가 아니더라도
이런 스타일의 소통, 연애, 썸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병자리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매일매일이 신세계다. 너무너무 매력 있는 물병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물병자리들의 그 매력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술 계통에는 이 물병자리들이 하는 역할들이 언제나 새로운 트렌드를 조성하고 뭔가 새로운 어떤 씬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거거든요. 반대편 별자리인 리오, 사자자리들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대중적인 씬을 부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 어퀘리어스들은 항상 남들이 다 안 했던 거, 이랬던 것들을 새롭게 개척하는 그런 에너지들을 사실 물병자리들이, 어퀘리어스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에너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요새 시대에는 이 간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엄청난 매력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그 새로운 신의 수장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잠깐 스킵하면 변사체가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병자리 당사자도 그렇고 물병자리와 연애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알고 조금 이해하면서 서로 극복했으면 하는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 연애도 물병자리라는 별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병자리와 양자리, 물병자리와 뭐 황소자리, 물병자리와 물고기자리, 물병자리와 정갈자리. 이렇게 어떻게 만나서 연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돼요. 서로의 매력에 대해서 어필하고 배울 건 배우고 고쳐나가야 될 건 고쳐나가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물병자리들이 반드시 이거 하나만큼은 고쳐야 된다 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아까 이제 초반에 얘기했었던 물병자리의 그 유니크함, 요런 게 바로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워낙에 특출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별자리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인,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아오면서 충분히 그랬을 법한 그런 어떤 코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과한 물병자리들은 이런 거 하나하나에 나는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는단 말이죠. 이러면 이제 슬슬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 말도 안 되는 궤변 같은 걸 막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오만정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에다가 막 태클을 걸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물병자리들이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유토피아 같은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도 조금 애매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 포인트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병자리 자체가 언쟁에서 자신이 과하게 어떤 에너지를 밀어붙였다가 실수를 했을 때 본인들의 어떤 실수 같은 것들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이게 너무 사소한 것 같은데 이런 데에다가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심하게 상처를 입고 상대방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툭 던져버리면 그거는 옳지 못한 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물병자리 자체가 이 공감 포인트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살짝 많이 떨어지는 별자리거든요. 지나치게 이성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냉정하게 얘기해요. 심지어 표정까지도 너무 냉정해. 대화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액션이나 얼굴 표정이나 말의 어떤 톤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방한테 내 에너지를 전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물병자리들이 소통할 때 보면은 무표정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리액션도 없어. 그냥 자기가 할 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점은 네가 잘못한 것 같고 이거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이런 식인 거지.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병자리 분들이 상대방 다른 별자리들과 연애를 할 때는 반드시 이 공감 포인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본인이 너무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상대방에게 조언을 하는 건 아닌가. 본인 입장에서는 조언이지만 상대방한테는 상처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으로 다가오게 됐다가 그 다음에는 인정머리 없는 사람, 또라이 같은 저 세상 마인드, 약간 뭐 이런 소리 들으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병자리들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건 정말 잘하는 별자리이지만 실제로 본인의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공감을 하는 그런 친한 벗들은 만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나머지 11개의 별자리하고 이 어떤 접점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마음을 둘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바가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이 점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중간에 어떤 접점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별자리 하나가 우위에 있고 잘 되고 옳고 이런 건 없습니다. 서로 배워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학습하고 다른 별자리들하고 잘만 소통을 하게 되면 물병자리만큼 매력 있는 별자리는 없지 않나. 항상 트렌드를 또 주도하기도 하고 자기만의 강력한 개성이 있고, 지금 현재 2022년도 그러니까 어스트롤러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물고기 자리 시대에서 물병자리 시대로 넘어가는 어떤 보이드 기간이거든요. 화면 조정 시간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예전에 우리가 알던 시대는 이게 아닌데 싶은 그런 이슈들이 계속 터지잖아요. 시스템도 계속 바뀌고, 이게 다 물병자리 시대의 어떤 전조영상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물병자리들이 생각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보 공유의 시대. 무슨 뭐 메타버스니 뭐 NFT니 뭐 코인이니 이런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AI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다른 어떤 시스템들이 마구마구 몰려오고 있는 그런 시점인 거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정보에서 200% 마음을 오픈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물병자리이기 때문에 물병자리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조언들을 조금 고려를 하셔서 자기를 좀 돌아보기만 하면 충분히 즐겁고 재미있는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소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도 재미있게 시청을 해주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12별자리의 연애 그 마지막 시간인 파이시즈 물고기 자리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